자, 우리 비문학 지문 접하면 화제 파악하고 접속어, 지시어 잘 활용해서 내용 간의 관계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끊어읽기 해야 돼요. 끊어읽기. 자, 긴 문장들 구나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 주셔야 합니다. 영어에서만 끊어 읽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국어에서도 문장이 긴 경우에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그 문장 안에 있는 정보들은 또 어떤 관계들인지 파악하시면서 끊어 읽기를 좀 잘 해주시면 내용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구가 뭐냐고요? 자, 구는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따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은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한 문장의 다른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어떤 정보가 지금 그래서 말하는 핵심적인 것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문장 안에서도 앞부분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 뒷부분은 또 다른 이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끊어가면서 자 표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특징에 관련된 거 여기 1번 특징 얘기했어 여기 2번 특징 얘기했어 할 때 이렇게 근데 이 특징에 대한 게 분명히 아까 그 문제 발문에 있었어.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가면서 읽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 어휘를 찾아주셔야 돼요. 반복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분명히 반복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게 이제 지문의 주인공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반복되는 어휘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잘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지문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초반에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많지 않고 그 존재 여부도 잘 알려지지 않아 경쟁자가 거의 없기 마련이다. 이러한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을 경제학에서는 평화로운 푸른 바다를 의미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한다. 자, 핵심 화제 뭘 것 같아요? 블루오션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쵸? 자, 블루오션이 화제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블루오션에 대한 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뭔가 생산자나 소비자가 많지 않고 아직 경쟁자가 별로 없는 시장을 얘기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자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 완전 반가워야죠 여러분. 왜요?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구체적으로 도와줄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거든요. 어느 한 기업이 즉석밥을 최초로 판매하면 즉석밥의 편리함에 반한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이 기업은 독점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다른 경쟁자가 거의 없는 시장이 바로 블루오션이다. 자, 지금 지문에서 화제 진짜 블루오션인 거 확실하고 그 블루오션이 뭔지 여러분은 예시까지 해가지고 판단이 들죠.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제 햇반 같은 거 생각이 나시면서 이해가 견고해져야 되는 거죠. 정보에 대한 이해가. 블루오션에서는 시장의 수요가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 형성된다. 자, 경쟁이 아니라 뭐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거든요. 자, A가 아니라 B. 블루오션에서는 뭐에 의해서? 창조에 의해서 형성된다. 뭐가 중요한 정보인지 뭐가 지금 블루오션 설명하는 정보인지 여러분 이렇게 찾으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거 X선지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시장의 규모가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러나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나라고 나오면 우리 주목해서 봐야 돼. 뭔가 앞에서 한 얘기랑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블루오션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닐 수 있다. 블루오션은 계속은 아니라는 거죠.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 뛰어들면 경쟁이 발생한다. 앞서 언급한 즉석밥의 경우 다른 기업들도 새로운 즉석밥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경쟁업체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다의 포식자들이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 비유하여 레드오션이라고 한다. 자, 지금 블루오션 얘기하고 블루오션에 대한 정보 얘기하고 또 그에 대비되는 개념
레드오션 정보를 지금 얘기를 했네요. 중심어이 뭡니까? 블루오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레드오션까지 얘기했다고 할 수 있겠죠. 블루오션의 특징, 레드오션의 특징들 정보 주목해서 읽어줄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자, 여기도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자, 습도가 뭡니까, 여러분? 꿉꿉한 정도. 이제 공기 중에 이제 그 물이 있는 정도 이걸 얘기한다라고 이제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서 습도에는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가 있는데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절대 습도라는 것도 있고 상대 습도가 있다고? 과연 절대 습도는 뭘까? 상대 습도는 뭘까? 상대 습도는 뭐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건가? 상대성은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세요. 자, 습도, 절대 습도, 상대 습도가 있는데 불쾌 지수를 따질 때의 습도는 상대 습도를 말한다. 상대 습도의 개념 나왔어요. 그쵸? 불쾌 지수를 따질 때의 습도를 얘기한대요. 절대 습도는 말 그대로 일정한 부피의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 자, 불쾌 지수 따지는 게 이 상대 습도고 절대 습도는 일정한 부피의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 그게 절대 습도구나 라고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세요. 상대 습도란 상대적인 습도, 즉 하면 뭐야? 앞에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 자, 정리해 주네. 반갑다 라고 생각해 주시라고 했죠.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대기 중의 수증기량을 100분 위로 나타낸 것이다. 일기예보에서 말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이다. 쾌적한 실내를 위해서 상대 습도를 요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거나 대기 중 수증기량이 적어질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자,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자, 뭐뭐 할수록, 조건이 이렇게 될수록 결과는 이렇게 된다. 자, 요런 정보들도 아주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포화 수증기량.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많아지거나 이렇게 될수록 이렇게 낮아진다. 자, 이런 정보들도 시험에 출제하기 참 좋은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뭐 많아질수록 아니면 여기를 높아진다. 뭐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 높아지게 마련이므로 공기를 가열하면 포화 수증기량을 늘릴 수 있고 이에 따라 상대 습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공기 중의 습기를 직접 제거해도 상대 습도를 낮출 수 있다. 이거는 상대 습도는 조절이 가능하네요. 제습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 습도를 조절하여 공기를 쾌적하게 한다. 자, 지금 습도에 대해서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각각에 대해서 개념 얘기해 주고 상대 습도에 대한 정보들을 쫙 줬어요. 상대 습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또 이 상대 습도가 언제도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낮아지는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까지 얘기해 줬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파악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정보 파악하시고 알아가는 기쁨 누리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내가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해 깨달은 바가 무척 많은데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 100번, 1000번 읽어도 읽지 않는 것과 같다.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냥 이렇게 읽어내리기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같네요. 무릇 독서하는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자,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게 어떤 식이에요? 자, 모르는 글자 하나를 만나도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해서 근본 뿌리를 파헤쳐서 자, 그렇게 읽는다면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읽어야 자, 작가는 지금 말한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파헤치면서 읽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읽은 책의 의리를 훤히 깨뜨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점 특히 명심해라. 중심어에는 독서예요. 독서. 근데 독서도 어떻게 읽어야 된다? 하나하나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해서 뿌리를 파헤쳐 가면서 글 전체를 읽어라 라고 얘기하네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책의 의리를 올바른 이치를 깨뜨려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시범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머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자, 중심 문장 파악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중심 문장이 있고 뒷받침 문장이 있어요. 중심 문장은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담은 문장이 중심 문장이죠. 근데 그 중심 문장들은 되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문장인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뒷받침 문장에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이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부분적인 부분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받침 문장은 어떤 성격을 지녀요? 특수적, 구체적, 그 부분적 요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들이 많겠죠. 자, 중심 문장이 딱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각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해서 한 문장으로 그때는 중심 문장을 찾아내시고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글을 가지고 중심 문장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범죄가 언론 보도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언론이 범죄를 취재감으로 찾아내기가 쉽고 편의에 따라 기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의미가 어때요? 비슷한 의미들 나올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쓴 거예요. 플러스. 범죄 보도를 통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쵸? 범죄가 언론 보도의 소재가 되는 이유. 자, 왜요? 취재감으로 찾아내기가 쉽고 또 기사화할 수가 있고요. 또 시청자의 관심도 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범죄 보도는 범죄자나 범죄 피해자 의심을 받는 그 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중심 문장 딱 이거죠. 범죄가 언론 보도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 하고 구체적으로 다음 문장에서 이제 그 이유와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내고 있죠. 중심 문장 찾으라고 하면 요거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거 엄밀하게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느끼는 감각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자,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내가 느끼는 감각 이거는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왜냐면 자, 이제 여기서 이유를 설명하네요. 감각은 육체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의 육체는 내가 가지고 있죠. 따라서 자, 나만의 것이다. 따라서 자, 결과겠네요. 나의 육체에서 발생하는 감각은 나의 육체를 넘어 타인의 육체로 이전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자, 이런 까닭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떤 감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 감각은 개별적이고 일회적이다. 그리하여 자, 그래서 만약 자신이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감각에 대하여 지나치게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개별성에 함몰되기 쉽다. 다시 말해 하면 같은 얘기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쾌락과 고통에 대한 지나친 감수성은 사람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 자기가 고통받지 않게 타인을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심 문장을 뭘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다시 말해라고 하면서 정리한 부분. 쾌락과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공유할 수 없고 이런 얘기를 다 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얘기하고자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뭐예요? 이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지나친 감수성을 가졌을 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별성이 함몰되고 이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타인을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지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지문을 읽어주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